자, 과연 그렇다면 이 잼버리, 이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결국은 유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고요. 그 전에 저길로 현재 열리고 있는 그것으로 결정된 것은 또 그 전 정부의 일이고, 그래서 좀 책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예, 12일까지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이게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 다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입지 있잖아요. 유치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네. 새만금 이게 완전히 간척지 아닙니까? 매립을 했죠. 예, 여기서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지 따라서 이게 저는 유치 때부터 그다음에 그동안 예산이 한 1,000억 이상 예. 특별법까지 들어갔잖아요. 예. 그 돈은 이게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예. 이런 것도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런다 해서 이게 전 정권 탓만 못하는 게 또 현행 정권의 여가부가 또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정권을 불문하고 예. 전부 이게 완전히 시시비비를 근본부터. 예. 왜냐하면 이걸 보고 제가 부끄러운 게 우리가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렇죠. 월드컵도 유치하고 그렇죠. 지금 이게 엑스포까지 하려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예. 저는 이번에말로 이게 철저하게 특히 저는 곰팡이 핀 계란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예.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계란은 이게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예. 한번 이게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봐요. 예. 이민찬 부대변인. 자,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황당하게 관리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몇 대국인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못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이 새만금, 이 유치, 2023년 세계 잼버리 공모가 이뤄진 게 2011년입니다. 예. 12년 전입니다. 이렇게 12년 전에 미리 공모를 하는 이유는 12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확정이 된 게 2017년 8월입니다. 이미 전북에서는 여러 용역을 통해서 간척지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던 상황인데요. 당시에 전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심겠다. 나무를 심고 그 간척지를 보완을 해서 성공 개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남는 건 이 1,000억 원의 예산, 이 예산이 2월이 됐습니다. 2018년, 19년 왜 2월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요. 네. 그때 2월이 되지 않고 나무를 심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도 여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1920년에 시작됐던 잼버리 대회고요.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일본에서도 했었고요. 미국에서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더웠었고 다 대부분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웁지만 다른 나라들은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154개 나라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성대한 그 행사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날씨 탓인지 준비 소홀 탓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있는 세계잼버리 애정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죠? 제가 우리 청소년 국장님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그걸 결정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이산화탄소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제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MOU를 이 부분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 폭우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했고 작년 10월 가을의 얘기입니다. 네. 그럼 저 때만 준비했어도 지금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모든 대책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취지의 답변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이 해당 질의를 하는 의원이 이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사진으로까지, 왜냐하면 예정돼 있던, 이게 물론 전북도의 책임도 있고 또 관련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있을 텐데 이 중앙행정부에 묻는 겁니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오는데 대한민국이 이 행사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지, 돼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까지 갔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막식에 축사를 하러 가고 했는데 이렇게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참석 자체를 놓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느니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부분 일단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면 문화 행사로 대통령의 지시대로 좀 전환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해서 이 공간에 아이들을 계속 사실상 두는 것은 거의 학대에 가까웠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SNS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인데 저 보여주시면 잼버리 셔틀을 기다리다가 백골이 된다. 웅동이 근처에 잼버리 야영지 뭐 이러면서 저런 그림들이 희화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야영을 할 수가 있느냐,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제대로 행사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대규모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콘서트부터라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